지금 이 연애 건강한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 주제는 심리적 소진, 자존감 저하, 감정적 의존 등의 문제와 깊이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점점 잃어가고 있음에도 억지로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는 팁 알려드릴까 해요. 반갑습니다. 29년차 심리상담가인 이선입니다. 오늘은 29년차 심리상담가가 알려주는 당신의 연애가 건강한가요?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나를 갉아먹고 있는 연애 그만하기 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관계라는 부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민감하게 또 다양하게 다루어야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연애가 나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 사랑이라는 이유로 내 감정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연애를 하면서 내가 사라졌다 라는 느낌 받고 있는지, 아직도 이런 관계의 연애를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피디님, 오늘은 또 무엇이 궁금하실까요? 네, 궁금한 것이 정말 많은데요. 첫 번째로 연애를 처음 하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을 맞추게 되는데요. 나를 계속해서 갉아먹는 연애 왜 놓지 못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를 갉아먹는 연예인을 알고는 있지만 왜 포기를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런 감정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감정이고 단순하게 의지나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으로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오래된 관계일수록 또 익숙함, 이런 것들이 좀 안전함으로 좀 느껴지잖아요. 좀 아프지만 이 관계가 좀 더 편해. 또는 새로운 시작은 좀 두렵고, 또 혼자는 또 외롭고, 이게 바로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또는 그 사람보다 날 더 좋아해 줄 사람이 있을까?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은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관계가 나를 무너뜨리는 줄 알면서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하게 돼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깎여지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연애를 하다 보면 처음에 따뜻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나 웃어주던 표정, 그 좋았던 시절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요. 다시 그때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몰라 라는 어떤 기대나 이런 것들도 가질 수 있죠.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만 반복되는 건 사실은 상처뿐인 경우가 많고, 처음에 사랑에 대한 집착이나 환상을 가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금만 내가 더 이해하면 이 사람도 변할 거야. 그 믿음이 결국 자기 자신을 좀 많이 지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변하지 않는 현실이나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계속 또 부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대가 바뀌어주기를 바라는 희망 같은 거죠. 사실상 이렇게 폭력적이거나 무관심한 이렇게 사랑이라도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 사랑에 대한 어떤 정의가 좀 왜곡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보고 쉽게 가스라이팅, 같은 나쁜 사랑도 사랑이다, 믿는 마음이 사람을 좀 많이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상대가 너무 힘들어 보이거나 내가 떠나면 이 사람 무너질까 봐 라는 생각에 죄책감이나 또 책임감, 이런 것들로 관계를 묶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패턴의 연애가 스스로를 갉아먹는 연애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관계가 끝나고 나서야 인식하고 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관계를 좀 알아차리기만 해도 변할 수 있다는 저 개인적인 바람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나를 갉아먹는 연애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은 결국 얼마나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고 있는가, 지켜주고 있는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를 갉아먹지 않는 연애를 하기 위한 3가지의 팁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팁입니다. 내 감정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느끼는 불편함, 슬픔, 외로움, 무시당한 감정, 이거 무조건 진짜입니다. 이 감정을 반복해서 느끼고 있다면 그냥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좀 들여다보셔야 해요. 예를 들면 자꾸 외롭다고 느끼는 건 관계 안에서 뭔가 연결감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2번째 팁입니다. 사랑보다 자존감이 먼저 라는 인식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날 사랑하니까 보다는 내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 이 감정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이유로 나를 깎아내리는 관계는 결국 나를 잃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3번째 팁입니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연애인지 확인하기입니다. 감정이나 또 생각이나 어떤 기대나 욕구, 바램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없는 관계, 이 건강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말 하면 그 사람이 싫어할까? 라는 두려움이 늘 있다면 이미 이건 불균형한 관계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이 아닌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연애하고 있지 않은지, 또 혼자인 게 두려워서 또 공허해서 하는 연애는 상대를 통해서 자신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집착이나 통제 또는 불안, 강박 이런 것들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나를 잃지 않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이거는 바로 친구와의 관계나 또 나 혼자만의 시간 또는 나의 취미 또는 생각, 가치관 그 모든 것을 놓고 연애에만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사라질 때 나는 공허함 이런 것만 남게 돼요. 아주 핵심에서 아무 관계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때 공허함만 남는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사람들이 연애가 끝나면은 완전히 암흑기가 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죠. 지금 이 연애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지 잘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라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도 되나? 라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 보셨으면 해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지, 내 감정은 존중받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해요. 피디님, 오늘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을까요? 나를 갉아먹는 연애 해결법이 친구와의 관계에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이 깊었어요. 그 말은 친구와의 또 관계나 일상을 내가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그거에 대한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그래야지 나를 잃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 건강과 자녀를 잘 챙기는 채널 선희쌤의 마음동행,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